자,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요. 맨 첫 번째 할 내용은 도형을 만들기요. 원의 방정식 만들기. 뭐랑 뭐가 필요하지? 원을 결정시키려면 원의 중심과 단지. 맞아요. 이거랑 반지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대놓고 중심이라고 잘 안 주죠. 원의 반지름을 대놓고 잘 주지 않아요. 접한다 또는 어떤 직선을 지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내분적 외분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좀 기억을 하면 괜찮은 것이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의 시작은 이런 거죠. A라는 고정점과 B라는 고정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대 BP가 M 대 N이다. 이걸 만족시키는 점 P는 어떤 도형이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A, B의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 이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 원을 아직까지 못 따르는 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위치 관계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 원과 점의 위치 관계도 있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만난다? 접한다 라는 상황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원과 직선을 서로 연립했을 때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죠. 훨씬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D랑 R 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얘는 뭐가 더 커요? D가 더 커요. 우리가 여기 있는 판별식과 반대 방향으로 외워주면 좀 편하다 했어요. 얘는 D랑 R이 같을 때, 얘는 D랑 R 비교했을 때 R이 더 클 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D랑 R이 같은 상황이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치관계에서 거의 하나의 테마로 뿅 튀어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접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어지는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상황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얘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상태고요. 오케이. 자, 그럼 개수부터 생각을 해볼까? 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접선 몇 개 만들어지게요? 2개 만들어져요. 원이 있고 접점이 있어요. 접점에 대해서 접선 몇 개 만들어질게요? 원이 있고 접점이 있어요. 이 접점에서 접선 몇 개 만들어질게요? 한 개 딱 만들어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 밖의 점 몇 개 만들어질게요? 응? 원 밖의 점에서 원까지의 접선 몇 개 만들어질까요? 2개 만들어지죠.
그러면 원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요. 위의 길이가 더 길어요? 아래 길이가 더 길어요? 똑같아요. 이유는요? 이등변 뭐죠? 맞아요. 반지름이 같은 것까지 사용을 해서 RH, S 합동을 증명할 때 쓰여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하죠. 게다가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아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m 주어지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긴 한데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안 써도 돼요. 뭐랑 뭐가 같다고요? d랑 r이랑 어떻다? 같다. 이것만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가 같다? d랑 r만 같다. 근데 접점이 나와 있으면 얘는 공식으로 외워놓기가 너무 편해요.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로 두 개를 찢어주고 그 다음 y제곱이니까 y 곱하기 y로 찢어주고 상수항은 찢을 필요가 없고요. 각각 한 개씩만 대입하고 있어요. x1 그 다음에 여기도 y1 네, 이래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원밖의 점일 때 분명히 여러분이 두 개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예요. 오케이. 근데 몇 컴마 몇 원밖의 점 마이너스 5,7 S의 접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D는 R 써버리면 여기서 기울기가 몇 개 나오냐면 한 개밖에 등장 안 해요. 이유가 뭐죠? 네, X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지금 5인 상태잖아. 얘가 5, 마이너스 5. 근데 마이너스 5,7 같은 경우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라는 접선이 하나 숨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D는 R 쓰면 나오는 방정식이 이 주황색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그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고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나머지를 배울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 가령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줄게요. 그 다음 원밖의 점이 있습니다. 뭐 얘는 좀 멀리 둡시다. 여기가 반지름이 5니까 뭐 7,8 이라고 할게요. 저 7,8이라는 점에서 원까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접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전 질문할게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나머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혹시 타이틀 아나요? 이 흰색 선이 이름이 있어요. 아 맞다. 자, 형은 이거였지? 이건 할선이었지? 그것보다 극선이었고 극선. 이거는 벌써 기억해나? 원밖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원밖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으면 당연히 접점이 두 개 생기겠지? 두 접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주면 걔가 극선을 방정식이에요. 할선도 되죠. 할선도 되죠. 네. 그럼 저 극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마치 이것처럼 보여요. 원밖의 점이면 저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원 위의 점일 때 가능한 공식이에요. 근데 7,8을 하나씩 대입하면 7x 플러스 8y는 25죠? 네, 이 방정식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이걸 왜 저게 성립하는지 증명을 할 거거든. 근데 방법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증명 방법이랑 좀 독특해. 그러니까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우리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처럼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첫 번째 타이틀. 극선의 원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평행이동을 하면 되니까 기본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원밖에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요 a, b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a, b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여기에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으니까 2개 그을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접점을 각각 뭐라고 한다? A랑 B라고 한다.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A, B를 지나는 뭐라고 한다 이름이? 네, 이 주황색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럼 결국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으로 끝날 건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보자. 되게 증명 방법이 독특해. 내가 여기 A점을 X1이랑 Y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에 B점은 X2, Y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냥 점이니까. 사실 그 위에 점이니까 뭐도 해야 하냐면 대입도 해야 돼. 대입도 해야 돼. 대입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거든요. 여기도 원 위의 점에 대한 접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원 위의 접점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x2, x 더하기 y2, y는 r 제곱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랑 x2x 플러스 y2y는 r제곱이 모두 어떤 점을 지나? p를 지나. p가 a, b잖아. 다시 한번. 그렇지. p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를 어떻게 사용해요? 네. 그래서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뭐도 성립해요?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이 이것 또한 성립합니다. 맞아요? 제가 식 하나 가져올게요. 제 주장은 이거예요. 극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주장의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라면 무슨 점이랑 무슨 점을 지나야 돼요? A점과 B점을 지나야죠. 여기다 A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한번 대입해봐요. 그러면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 돼요. 성립하나요? 네, 제가 여기서 증명해놨죠. 그 다음에 B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 직선은 그럼 뭐냐면 점 A랑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유일해요. 그러니까 넣어도 뭔가 증명 방식이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내용이랑 달라요. 차례대로 가는 것보다 내가 사용할 식 가져오고 좀 특이한 식을 가져왔는데 얘가 A도 지나고 B를 지나자. 근데 A랑 B를 지나는 직선은 이 주황색 직선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극선의 방정식이다. 로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국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한 후에요. 극선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마치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만 대입하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 물어볼 건 뭐냐면요. 이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AB 현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현 길이 어떻게 구한다지? 숫자 4 쓰라고 했지. 대가리가 원의 중심이 가도록 숫자 4만 쓰면 된다 했지? 그러면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중심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내가 방금 극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으니까 D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야? 반지름 R이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만 주의할 점은 뭐다? 2배 하는 거 잊지 마라 라는 거. 오케이? 첫 번째 타이틀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ax 플러스 by는 r제곱으로 끝내버려라 하는 거죠. 자, 유형 10 4번 보기. 자, a점이 몇 콤마면? 2,3이고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나와 있지.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고 여기서도 접선을 그었어. 그래서 여기 접점을 각각 뭐라고 했어? P랑 Q라고 했대. 근데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우리는 알고 있지. 저 직선의 이름을 뭐야?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 그래서 x 2x 플러스 3y는 1이야. 근데 그거 찾으래. 방정식과 1번 넘어간다. 127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런 원의 방정식. P는 A, B 밖에 한 점이야. 에서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러봐. 몇 x? ax 플러스 by는 10이야. 근데 걔가 뭐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과 같은 내용이래.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겨버린 다음 비교해보자. 아래식 몇 배? 2배. a가 몇? b가 몇? 넘어갈게. 73번. 원 위의 점, 좌표평면 위의 점 3,4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거 반지름은 루트 5거든. 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원밖의 점이야. 원밖의 점에서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한다. 근데 3,4에서 AB를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라고 물어봤어. 자, 7번 봐봐. 여기에 3,4가 있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접선을 그었어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 말이 빨간색을 구하세요. 그럼 난 사실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뒤로 끝나겠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해봐. 몇 x? 3x 플러스 4y는 5지.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3,4랑 2랑 해버리면 되겠지. 분모가 너무 쉽다. 뭐분의 5분의 절대값 시키고 9에서 16 더한다고 5를 빼버리면 20이 나오겠지. 거리는 몇? 간단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 14번은 극선의 방정식인 것만 인지를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15번에서 뭐라고 말했어? 원밖의 한 점에서 그 접선이 서로 수직 접선이 수직. 그럼 교현이가 엄청 핵심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맞아. 문장 읽고 말한 건가? 아니면 알고 있는데요? 너희들 중3 때도 나 강조한다. 우리 지금 삼각비 하고 있잖아. 삼각비 다음에 원 할 텐데 너희가 결국 원
중3 내용이야. 중3 원에서 이런 도형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거거든. 근데 이 도형이랑 반원에다가 접선을 그리고 여기 수선을 갈고 여기다 수선을 갈고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를 인지해버리면 너무 쉬워. 왜냐면 너희가 이거는 쉽게 풀거든. 근데 이걸 어려워한다. 자, 봐봐. 이 도형으로 이 도형 만들어 볼게. 이 원 입장에서 원밖에 점이 있어. 원밖에 점에서 접선들이 서로 뭐해? 수직하거든. 그럼 무슨 도형? 정사각형이 어디 등장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려버리면 여기는 항상 수직이거든. 그럼 천천히 넘어가자. 이거 직사각형이야. 왜냐면 직각 찍어 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거든. 맞지? 근데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도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위에도 정사각형으로 털어버려. 그리고 오른쪽에서 여기 삼각형만 뚝 빼버리면 이 도형.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원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같지. 원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같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2개니까 길이가 나왔지. 너희들 사다리꼴 나오면 피타고라스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니? 여기서 수선을 바르세요.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 여기 피타고라스로 끝내. 왜냐면 내가 여기가 3, 4, 5라고 해봐. 그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어? 네, 여기 3이니까 여기 2잖아요. 2랑 4니까 여기는 2로 2개 들어. 맞죠? 아니면 여기가 7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어? 네,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가 4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길이가 나오죠. 그럼 여기 길이는 5에서 나머지 빼버리면 되니까 여기가 나와요. 아니면은 여기를 지워버리면 여기 구할 수 있어? 하면 돼. 여기 3이니까 여기 2잖아요.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높이로 끝나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뭐 5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여기 5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나오죠? 나머지 3 내려오니까 여기 길이가 나와요. 4변 중에 3변이 등장을 해버린 순간 문제는 끝나요. 네, 이걸로 끝나요. 또는 이게 싫어서 바깥축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 모양이 이 모양.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다만 인지를 해버리면 너희들이 이게 이제 무섭지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접선이 수직이니까 얘가 정사각형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설득됐지? 원밖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정사각형 만들어진다?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가 반지름이 R이야, 여기가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루트 2R이겠지. 맞아? 그럼 내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 반지름 몇 초나 되겠어? 1초. 그래서 근데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짜리 원을 하나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볼게? 한 1.4배 늘려야 돼. 그래? 이게 얘라고 해볼게.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선을 그으면 얘는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네. 이게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해결됐나요? 봐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이 질문을 똑같이. 그리고 지금 한번 설명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수준이 될 거야.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얘들아 여기가 60도야. 얘가 60도인데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야. 얘 가게 이등분선 내렸어. 얘 길이 어떻게 보여? 오케이. 넓이는 플러스 2겠지. 일단 지금부터 우리 월수금 볼 때마다 이 이야기 하면 이제 좀 지겨울 거야. 너도 비슷하게 좀 무한 반복하려고 해. 자, 왜 수직이냐 한번 증명해 볼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넌 수직이다. 그 다음에 너 이렇게 내려버리면 너도 수직이다. 내가 이거 수직이다 사용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게 여기가 수직이다거든.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사실 우리 입장에선 내 눈으로 보면 뭐 이런 모양이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 이런 모양. 근데 여기가 왜 수직이야? 라는 것을 해결해 볼게. 여기 거리가 몇이야? 1이지. 여기 거리가 몇이야? 1이지. 맞지? 원밖에 점이지. 접선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위에랑 아래는 합동일 수밖에 없어. 이건 맞니? 합동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 거리가 몇이야? 2. 제곱에서 2가 되는 값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1이다? 얘 거리 몇이야? 그러니까 마른 문제 한각이 90도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거 2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2등변 삼각형이야. 이거 무슨 도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수직.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이번에 거꾸로 가볼게. 거꾸로 가볼게.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다. 근데 원밖에 점을 내가 하나 잡았는데 그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근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한데 라고가 가정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직이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직이지. 접선, 접점 관계니까. 그러면 여기는 당연하게 90도가 돼버려. 그럼 이거 무슨 도형이 만들어졌어?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왜 정사각형이냐면 직사각형에서 반지름 서로 길이가 같아서거든. 맞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지? 여기 길이가 1이지?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돼야 돼? 루트 2가 돼야 돼.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은 0,0인데 반지름이 몇 짜리 원이야? 루트 2짜리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여기를 R 제곱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지. 여기는 루트 2R이지.
여기가 2R 제곱이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 접선을 그어버리면 반드시 정사각이. 아하,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지금 내가 증명한 내용이 고등학교스러운 증명이 아니고 중학교 증명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결론만 알고 있으면 원인은 찾아내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거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0으로 만들어버리잖아. 2배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그 2배가 아니지? 반지름은 루트 2배지. 여기 위에서 접선을 끄면 두 접선을 서로 뭐한다? 수직한다. 여기만 2배 해버리고 수직관계가 만들어진다. 무슨 도요? 정답. 그럼 문제 한번 털어볼게. 1274. a가 0,a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양수 A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야. 그럼 너희가 풀 법한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 오케이? 말 그대로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y는 기울기가 m인데 플러스 a인 직선이 얘에 접한다로 식을 세울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야. 선생님 A는 알아요? A는 문제에서 준 값이잖아. 오케이? 난 지금 기울기만 새로운 문자를 잡았단 말이야. 자, 너랑 너가 뭐 한다고? 접한다. 뭔가 직선이 접한다. 어떤 식이 바로 나와야 돼? D는 R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왜? D 공식 쓰려고. 자, 그럼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하고 0,0을 대입을 해버리면 그러네. A만 튀어나오네. 아직 A는 양수인지 모르지? 양수라고 나와 있구나. 자, 그러면 뭐 그렇다 쳐. 얘가 반지름 몇이면 돼? 2루트 2면 돼. 그러면 절대값 A가 2루트 2에다가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든. 너희는 뭐 할 거니? 제곱하겠지? 그럼 여기 a 제곱은 얘는 8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8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뭐에 대한? m에 대한 2차 방정식. a로도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여기서 n값이 몇 개 나온다고? 두 값이 나올 거라고. 그게 여기 m1과 m2. 왜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이니까 접선이 두 개 나올 거고 그 접선에 대한 기울기가 m1, m2가 나오겠지. 근데 걔가 뭐 해야 돼? 수직해야 돼. 두 기울기가 수직하다. 나와야지. 뭐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2 m값의 곱 근각 되죠. 선생님 가운데 없어도 돼요? 네, 당연히 되죠. 8m제곱 플러스 0m 플러스 8 마이너스 a제곱은 0. 네, 1차식 다 있는 거예요. 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8 마이너스 a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8. 그럼 a제곱은 뭐야? 16. 그럼 a는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양수니까 4라고 하겠지. 어때? 괜찮아? 맞지? 자, 그러면 허무하게 만들어줄게. 미안해. 미안해. 허무할 거야. 너에서 너한테 수직으로 내렸지? 그러면 너는 어디 있다는 소리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위에 있다는 소리야. 대입해. a제곱은 16이고 a는 4야. 미안해. 그러니까 두 배 차이를 해버리면 여기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수직이라고. 이 사실을 알아버리는 순간 문제가 너무 간편해버리는 거지. 이게 허무해져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나오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나왔어. 그러면 괜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50을 계속 노출시킬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수직 정사각형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1275번 한번 보자. 여기서 x-2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4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곱이 -1이라는 거지. 그냥 수식이라는 거 되게 돌려서 말하네. 그러면 또한 너희가 풀풀이를 한번 브리핑 해볼게. 계산은 최대한 생략할게. 봐봐. y는 그러면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 x 플러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얘를 지나는 직선. 근데 이 직선이 너랑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러니까 D는 R을 쓸 거야. 그러니까 너를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꼴로 바꿔줘. 왜? D 쓰기 쉽게. 그럼 중심은 몇 콤마면? 2,a로부터 반지름이 2여야 하니까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a를 대입하는 거잖아. 2m 사라지네? 그럼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니까 나는 절대값 어차피 씌워졌으니까 절대값을 이라고 할게. 너가 뭐다? 2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절대값 a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변 더해 제곱해. 그럼 4m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은 0이야. 근데 두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4 마이너스 a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래 너가 마이너스 4면 되겠네. 그럼 a제곱이 8인가? 그러면 a는 8만 2로 이겠네. 하지만 여기보다 0대? 답이지? 그럼 이런 거지. 아 선생님이 2배 하라 했는데 중심은 그대로 두고 얘는 8 여기다 뭐 해? 2,0을 대입해. 그럼 여기 사라지죠. 그럼 a제곱은 8 a는 내가 쓰니까 2분의 알만큼 쉬워진다고. 이거 알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꽤나 굉장한 무기가 된다고 원의 방정식을 할 때. 아마 오늘 수업 한 번으로 안 될 거야. 선생님 뭐라 했던 것 같은데 너희는 이걸 풀고 있을 거야. 아 이것도 안 풀리는데. 자, 좋아. 76번 보자. 자, 1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의 제곱과 원밖에 처음 몇 콤마 몇? 5,4가 에서 여기까지 큰 접선이 서로 뭐한대? 이제 어떻게 풀 거니?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2의 제곱에다가 이거 대입만 하면 끝나겠지. 그럼 이거 대입하면 4의 제곱 16 이거 대입하면 2의 제곱 4가 2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10이겠네.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 끝나겠지. 오케이? 자, 77번. 자, 자신감을 좀 얻었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절이 원과 x-1의 제곱은 y제곱 y-1의 제곱이랑 더해서 1이 나오는 원의 방정식과 y는 mx니까 0,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y는 mx가 있는데 걔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 근데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랑 b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두 개가 뭐해? 우연히 수직해. 그런 기울기의 m값을 찾아야 돼.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풀었던 거랑 수직은 맞는데 상황이 달라졌어. 맞지? 좀 구워. 응? 아, 못 들었어. 뭘 구하고? 원 근데 뭐
아니에요. 자, 보자. A,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거든. 정사각형. 이걸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수직이라면 얘가 무슨 도형이라고 봐야 돼? 정사각형이라고 봐야 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거든. 근데 내가 너무 잘 그리게 되면 애들이 정사각형 이걸 판단하지 못해. 중학생들한테 그림을 대충 거야. 1인분 삼각형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 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봐야 돼. 여기각이랑 여기각이 같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야 그림 보고 푸는 게 사라지거든. 그래서 의도해서 대충 그린 거야. 자, 볼게요. 여기가 몇이야? 1이야. 맞지? 반절 미리 있다. 여기도 몇이야? 얘도 1이고 얘도 1이지.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했다. 대각선 몇이야? 루트 2지. 여기는 몇입니까? 수학의 관점으로 봐.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하지. 여기가 2분의 루트 2라고.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얘랑 얘가 거리가 2분의 루트 2만큼 차이 나요. 로 끝내. 얘랑 얘가 거리가 2분의 루트 2로 끝내요. 그러니까 이거 정사각형 문제야. 다시 한번. 얘가 1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가 나와.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대각선 절반이야. 근데 얘가 뭔데? 대각선 방정식을 알려주고 그러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끝내니까. 그래서 mx-y는 0과 너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라고. 얘는 1,1이고 반지름 1. 반지름 의미가 없지. 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 대입한 뭐야? m-1. 여기에 절대값 너가 뭐다? 2분의 루트 2다. 그러면 이거 오른쪽 곱하고 얘는 여기다 곱하자. 물론 루트 2로 나눠도 되지만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4n제곱 마이너스 몇 n? 4, 그렇지. 8n. 그 다음 플러스 4. 네? 2n 제곱 플러스 2니까 옆으로 넘겨버리면 2n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2가 0. 뭐 물어봤어? n값이 4겠네? 그러면 이거 근해 공식 찾으려고 하는 친구는 없겠지? n값 2개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우리 나머지 마무리 할 거야. 유형 이제 3개 남았거든. 3가지도 너희가 다 알만한 내용이야. 다시 한번.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자. 뭐 배웠지? 극선. 극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결하더라? ax 플러스 by는 r제곱. 맞아. 마치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하는 거였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수직. 접선이 서로 수직.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게 정사각형이었고 맨 마지막 문제는 정사각형으로 해결했었어. 맞지? 근데 우리가 뭐 해버리면 편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랑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r제곱의 관계만 한번 생각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줬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야. 접점까지의 거리. 자,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원밖에 점이 있으면 접선이 몇 개 그려진다? 2개. 반드시 2개 그려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접점이고 P라고 할게. 여기가 접점이잖아. PA가 길어, PB가 길어?
똑같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는 항상 수직이니까 여기서도 수직이고 P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하면 RH, S 합동으로서 증명을 했었지.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내용은 이거야. 그래 그럼 P의 길이 구해봐. 길이를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어디랑 어디를 알면 되냐면 여기 반지름이라서 나와버렸지. 그리고 이 점은 원밖에 정의니까 나와있을 거고 얘는 원의 중심이니까 나와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 사이의 거리 또한 구할 수가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는 나머지 변의 길이가 나왔다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 하나만 인지하면 여기 유형은 너무 쉬워. 그래서 한번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 1278번 봐봐. A가 3,5거든.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4y는 0에 근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거든. 오케이? 그럼 그냥 뻘짓 하나 가지고 올게. 대입할게. 9 플러스 25 플러스 6 마이너스 20 계산하면 몇이니? 20. 4, 5, 60이니까 20? 그러면 그래 이 결과가 20이라는 한 번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 계속 풀자. 원의 방정식이 나와있죠? 원밖의 점이 A점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A점 나와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잖아. 맞나? 자 그럼 이거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 사용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오른쪽은 뭐야? 5가 되겠네. 그럼 반지름 뭐고?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2인 거죠. x가 3 차이나 y가 3 차이나 3대 4대 5죠. 그럼 여기는 뭐야? 아니네.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2루트 5가 되겠죠. 루트면 20이지. 자, 그 다음에 1279번 볼게요. 오. 아직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자, A가 몇 번 하면? 5,5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이 나와버렸네.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잖아. 이번에도 뻘짓 한번 해보자. 대입할게.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9도 왼쪽으로 넘겨버려. 여기서도 는 0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럼 얘는 몇이야? 16. 16. 자, 그 다음 진행할게. 원의 방정식이 나와있다. 원밖의 점이 A가 5,5고 여기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2,1이야. 그랬을 때 접점까지의 거리니까 얘가 수직이지? 여기가 몇이야? 3이다.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지. 4 차이 나고 3 차이 나니까 5가 되겠네. 그럼 몇 남았어? 뭘 3대 5대 5 4 아 분명 그걸 거야. 4가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에서 4 쓰라고 했지? 왜 3인 거지? 아, 알겠네. 귀야 당연히. 책을 열심히 살펴보며 그야 당연히. 책이 없죠. 응? 책이 없죠. 칠판 봐봐.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뭐 여기 점을 여기를 a,b라고 하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중심을 뭐라고 해볼까? 중심. 네? A, B. a,b절 t라고 줘. P, Q. 그래? t라고 줘. 그럼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반지름 뭐라고 줄까?
반전 무단하게 R이라고 잡자. R제곱 이 상태.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이 너랑 너가 주어지는 상황이고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 거리는 뭐야? 사이로 냈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 A 마이너스 P. P의 제곱 더하기 B와 Q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지. 여기가 R이잖아. 그럼 여기 거리는 어떻게 구해? 여기 제곱에서 얘를 뭐 하면 돼? 왜요? 빼면 되죠. 그러니까 A-P의 제곱 B-Q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루트 시켜놓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여기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나서 A, B를 대입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이미 정리된 거니까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 여기다 이거 대입한 다음에 루트 시켜놓으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걸 왼쪽으로 넘겨버린 다음에 대입하고 나서 루트 시켜놓으면 답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공식이다 보니까 잘 기억에 남지 않을 건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되게 괜찮아서 외워둔다고. 사실 나도 알고만 있지만 사용을 잘 안 해. 상황을 먼저 인지시킨 다음에 너희한테 풀려야 해서 이 공식을 잘 안 썼어. 근데 써볼까 생각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접점까지 거리는 대입한 다음에 루트 시켜놓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피타고라스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추워? 추웠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트로에서 이미 많이 이해했던 것. 이 점으로부터 이 원에 가장 가까운 점은 어떻게 구해? 반지를 중심으로부터 반지를 플러스 D. 여기랑 여기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긴 곳은 내가 아마 가장 긴 곳을 물어봤겠지? D 플러스 R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R이 최대값이 될 거야. 물론 너희들도 이걸 다 풀겠지만 보통 물어볼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물어본다. 반지름이 필요 없긴 하다.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물어보는 건 똑같지 않겠어? 이게 D가 더 적절한 대답이지. D-R과 D 플러스 R 이거야. 근데 되게 잘 보이는 게 여기서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정삼각형을 만든대. 이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 이것 또한 이걸로도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정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 길이면 최대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최소가 되는 점, 여기가 최대가 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못하는 게 정삼각형 넓이 보는 거. 진짜 알아? 한번 이거 공식 좀 털고 가자. 정삼각형 한 변이 A야.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10이어도 2분의 루트 3이고 한 변의 길이가 20이어도 2분의 이게 뭔데? 높이. 맞아, 높이야. 그 말이었죠. 난 넓이 물어봤지. 그래서 정삼각형이니까 밑변 A고 높이가 이거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넓이는 2차원 개념이니까 2차야. 높이는 1차원 개념이니까 길이의 개념이니까 1차야. 그럼 이것도 가자. 9는 알죠. 맞죠? 넓이요? 아니 건넓이요? 일단 원부터
파이인데 둘은 파이는 ER 파이. ER 파이야. 뭐 상관없어. 근데 쓰는 순서가 숫자 다음에 문자로 사용하는 거라서 이 파이 R 쓰는 거고 파이도 숫자잖아. 하지만 파이라고 안 쓰는 이유는 2랑 파이 그래 이건 설명 틀리냐. 둘레가 길이잖아. 그러니까 1차원이라고 1차라고. 예.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알제곱. 파이 알제곱. 파이 R 제곱. 넓이는 2차원이잖아. 맞지? 그 다음 9로 들어갈게. 9 반지름이 R이야. 그럼 건널비는 3분의 4 알제곱.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9P죠. 그쵸. 그 다음 건널비는 아, 착각했다. 4분의 4. 4 파이 R의 제곱. 건널비니까 제곱이고요. 넓이니까 9P니까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거 한번 증명만 해볼까? 알아요. 진짜? 그거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려지는 거잖아요. 사과를 맞죠? 진짜 너 혹시 적분 배웠니? 적분 배우면 그렇게 대답해도 되긴 하는데 네, 배웠어요. X제곱 빼기 X. 그건 미분이고요. 세제곱은 3분의 1의 X 세제곱이라고 해야죠. 왠지 모르지? 자. 언젠가 만들. 봐봐. 원뿔은 상수 몇이분이? 이거 대답하는 거면 9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 왜 3분의 1인지 알아? 네, 원기도. 원기둥 입장에서 부피가 3분의 1이래. 누가? 삼각뿔. 아니, 모래요. 원기둥이랑 네? 밑변의 반지 어, 높이가 같습니다. 원기둥이랑 원뿔이랑 9가 이거 적은 것 같아. 최고 수준은. 그쵸? 네. 1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를 누가 말할게요? 잘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와우. 아리스토텔레스. 원 아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그것을 봤습니다. 맞나? 아리스토텔레스 맞지 않아? 너 자신 알라? 아닌가? 소크라테스. 그럼 그거는 배고픈 배부른 대신 배고픈 왜? 몰라. 배고픈. 그래? 아르키미데스. 이름 너무 비슷한데 뭐하네. 인정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야, 외국인이 너한테 교집합이라고 하면 좋아할까? 엄마 서른 깼어. 아니 그래도 제가 사람인데. 아르키메데스한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아르키메데스는 약간 그리스로 마시다 나을 것 같잖아요. 나온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외친 사람이야. 알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김동수 교수님이 아르키메데스의 열렬한 광팬이시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아르키메데스의 그 정리를 이어서 막 연결을 시키시는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자들 입장에서 진짜 우수한 수학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수학자 하면 꼭 나오는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랑 가우스예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한 일이 되게 직관적인 게 많아요. 이차함수가 있잖아요. 여기랑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이 접점으로부터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면적이랑 비율이 기억이 안 난다. 3대 3가 4대 5인가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직관력이 되게 높은 데 있는 적분을 안 배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아르키메데스 묘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네? 뭐냐면 그 원기둥과 원뿔과 구의 부피가 1대 2대 3인데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원기둥에 물을 꽉 채운 다음에 그 밑면이 똑같은 높이가 똑같은 원뿔을 푹 담그고 뺐더니 물이 3분의 2가 남았다. 그 말은 그 물이 3분의 1만큼이 원뿔이 가져간 부피다. 꼭 맞는 불을 담갔다 빼니까 3분의 1이 남았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얘 부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원기둥이 3분의 1이요. 그러면 구도 당연히 3분의 2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풀어보면 자, 반지름이 R이잖아. 높이가 9가 꽉 끼려면 정해진다. 네? 9가 이 원기둥에 딱 내적돼 있으려면 높이가 일정해야 한다.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진다면. 자, 높이는 몇인데? 지름. 네, 2R. 지름이랑 똑같아야겠죠. 그럼 이 부피의 3분의 2는 너 아니겠어? 그쵸. 너 부피 구해보자. 네 넓이. 절제요. 파이 R제곱.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 2달. 그러면 2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 몇 분의 몇? 3분의 2 해버리는 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되게 간단한 유도 방식인데 너희들이 공식으로만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유도 방식은 되게 쉬워. 너희가 이거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부피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3분의 2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안 하는 거야. 원리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 건널비는 왜 4파이 R의 제곱이지? 라고 하면 책에선 그렇게 말한다. 구가 있잖아. 구를 밧줄로 촘촘하게 메꿔. 참 메꾼 다음에 그 밧줄이 다시 땅바닥에 메꾸면 반지름이 2배가 된대. 그러니까 이 4파이 R의 제곱이래. 근데 이걸 이용해서 또 풀 수 있어. 구랑 원기둥은 부피비뿐만이 아니고 건널비비도 2대 3이야. 또한 아르키메데스 월. 그러면 얘 건널비 한번 구해볼게. 건널비 구해보자. 밑넓이 파이 R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 옆넓이는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의 밑변이 몇이야? 2 파이 R. 거기다가 높이 2R을 곱하면 4R 제곱 되겠지? 그럼 얘 건널비 몇입니까? 얘 건널비 몇이야? 6 파이 R의 제곱이야. 거기에 몇 분의 몇? 3분의 2 해버리면 4 파이 R 제곱 나온다고. 근데 원뿔은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교 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띠 넓이랑 원기둥의 여기 옆에 비율을 가지고 막 뭔가 했거든. 결론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교수님이 질문했던 건 기억이 나. 반지름이 10짜리 9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러니까 여기가 2야. 2가 되는 건널비지. 여기 옆에 있는 건널비 S1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 해버리면 뭔가 접시 모양이 나오겠지. Yes, 2. 넓이의 크기를 비교해봐. 뭐가 더 넓을까? 제가 봤을 땐 아, 내가 결론을 까먹었어. 근데 딱 봐도 S2.
정말? 그냥 x1이 더 넓을 것 같으니까 정답은 아닐 것 같은 거니까. 내가 남는 게 아니고 내가 까먹었어. 결론을 몰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 같을 수 같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만약에 써먹게 되면은 원기둥만 유도시키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내리고 문제를 풀자. 네. 유력한 방면으로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도 뭐래? 아르키미데스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따위 걸 알고 유레카로 옷도 안 입고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건쌤이 비 오는 날 숨들고 밖에 나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응? 다큐멘터리. 어. 아르키메데스가 발가벗고 나오고 이러니까 며칠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초등학교 보면 아직도 그래요. 인상 깊었나 보네.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요리카는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감정맞게. 자, 1282번에서 하는 말이 원의 방정식과 0,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대값의 뭘 구하세요? 합을 찾는다고? 그럼 원점부터 여기 거리가 몇이야? 5니까 답은 10이야. 나 반지름 언급 안 했지. 왜? 최대값이 d 플러스 아니고 최소값이 뭐니까? d 마이너스 r 쪽에 더하고 있으니까 r은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잖아. 문제도 한번 구하자. 아, 네. 그래 넘어가자. 1283번.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위에 점 A는 몇이야? 말콤마 3까지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P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네. 어디 아마 교집합은 좀 풀만할 텐데. 교집합. 똑똑한 친구 옆에 교집합. 네? 자,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최단거리랑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야. D가 몇이야? 뭐라는 거야? 3 차이 나고 3 차이 나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이고? 3, 3이고 최대값은 몇이야? 7,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수가 되는 P점 몇 개? 2개, 4개, 아니야, 12개. 수준이 머릿속에 들어오나? 네, 8개. 8개. 이렇게 쓰면 이제 선생님 아닌가? 정수가 되는 P 개수. P요? 저 P가 몇 개냐고. P 뭐? 아, 원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물어봤어. 아, 1개, 2개, 3개. 3개. 아니다, 4개. 네. 네? 아, 이거 언어폭력이에요. 아, 진짜. 미안해.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아마 과격하게 한 128만 5,422개 이런 거 같아. 1972개 1972개. 수연아. 응? 6개? 오. 이런 자별값이 있을 때 평균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상할 통계에 나오는 대표값에 대한 질문입니다. 8, 4, 1972 6개가 나와 있어요. 이 4개 자료의 대표값으로 이 4개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00. 아니, 평균이 몇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저 4개 대표값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을 대답하는 것은 별로 신뢰적이지 않습니다. 네. 왜? 왜냐면 네. 극단적인 수치가 있어서 자료에, 잘 들어, 중심 경향이 평균에서 멀어서 그래요. 너무 하나의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자료의 중심이 멀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값, 중앙 값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모 대학교에 잠깐만 과대로 생각을 해야지. 지리학과? 지질학과?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거기에 졸업생들의 연봉을 측정했더니 억대가 나왔대요. 이유가 왜냐면 거기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극단적인 수치가 있어버리면 평균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좋아요. 지원이가 이런 설명까지 하려고 숫자를 1970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답을 해결해 봅시다. 3이 최소값이죠? 네. 그 다음에 7이 최대값이죠? 네. 그럼 3이랑 7 사이의 정수가 뭐 있어요? 아, 3, 4, 5, 6, 7. 맞다. 그럼 5개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4가 몇 개 있고, 네. 2개 있고, 5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6이 몇 개 있고, 2개 있네요. 예. 이제 똑똑한 친구. 그러니까. 월요일에 뭐였지? 그 다음에 1285번. 터프. 터프. 마플에서 터프면 어? 자이스토리 기준으로는 별 2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봐봐. 나는 원방 거리에서 항상 이 문제를 좀 강조를 해. A랑 B가 고정이 돼 있다? 응?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A 제곱과 PB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P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 이 원이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P가. 그래서 PA 제곱과 PB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수직. P값을 뭐 이걸 최소값은 몇이냐라는 질문이네. 한번 좀만 고민해 볼까? 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P가 바뀜에 따라서 AP 길이뿐만이 아니고 AP의 제곱이 바뀌고요, BP의 제곱이 바뀌니까 둘 다 통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P가 바뀜에 따라서 PA 길이랑 PB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둘 다 조절하기가 힘드네요. 삼각형에서 A, B, C가 있는데 A, B의 제곱이랑 A, C의 제곱을 더하면 B, 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서 2배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의 제곱 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식의 이름은? 알아요. 아는데. 잠깐만요. 그거네. 알페니. 이게 뭐야? 평행. 사포스. 정산정이에요, 정산정이. 카포스정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에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뭐랑 같냐면요, 여기 중점을 기준으로 2배
2배의 am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을 바뀌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p가 바뀌어도 am 제곱은 고정이야. 얘가 고정이라고. 그럼 얘만 바뀌는 거지. 다시 한번 내가 p값이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둘 다 막 날아다녀가지고 조절하기 힘들었는데 하포스 정의를 쓰니까 얘가 고정이야. 그럼 난 얘만 뭐 하면 돼? 가장 작게 만들면 돼. PM의 제곱이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PM의 길이가 가장 짧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심으로부터 M점까지 연결을 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점이 P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중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가 5죠? 맞죠? 근데 여기는 2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야? 3이 되겠네. 그러니까 너는 9가 될 거고요. AM의 제곱은요? 2 차이 나고요. 1 차이 나니까 제곱하니까 5가 되겠죠. 그럼 28? 오케이? 파포스 정리 쓰는 겁니다. 너가 맞았다라는 걸 모르지? 아니요, 맞는데. 알아요? 역시 그죠? 제가 교육 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선생님들 감사해요.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원 먹는 소연이 동생이 아, 소리 동생이 지어주는 거예요? 번 똥꾸 거짓말 엽떡 사주세요. 아, 그 소리 동생이 한 거예요? 예, 친히 만들어서 저 플라스틱 맞아 이제 뭐 하나밖에 없다고 못 만든다고 하는데 엄마 약국에 그거 영화에서 네. 저 뭔지 안 될까요? 저 혼나요. 건동꼬랑 거짓말쟁이 옆에는 거예요? 아,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저만 거짓말을 치지 않았습니다. 엽떡 사정이 기기를 해쳐놓고 안 사주셨나 보네요. 아, 그거네. 불레였나고. 맞아요. 만나지 말고. 엽떡 가자. 그럴까요? 의외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 위에 점 p가 있는데 2, -3 2, 마이너스 3 빠르죠? 그 다음 반지름은요? 네, 나와. 2 2 좋아요. 빠르죠? 예 빨라요. 얘가 직선 x-2y 플러스 2는요 얘 사이의 거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래요. 아, 쉽네. 그럼 얘는 d 플러스 r이랑 d 마이너스 r을 곱하는 거네. 그럼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네. 네. 그러면 d만 구하면 되겠다. 루트 몇 분의? 5 5분의 절대값 시키고 2뿔 6뿔 2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뭐야? 이것도 5분의 100 그러니까 20 20 16 물론 2루트 5도 제곱하면 당연히 20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네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점이었고요. 두 번째 점은 직선. 그러니까 d 플러스 r이랑 d 마이너스 r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타이틀로 나눠질 건데 처음에 만들기에서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내용이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두 번째는 위치관계인데 위치관계에서 주로 다루는 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판단한다만 기억하면 되냐면 D랑 R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면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에 대한 타이틀도 공략법을 알고 있으면 너무 쉽죠. 극선의 방정식, 접선이 수직, 접점까지 거리, 접점까지 거리가 대입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